계속 발표할 5기건이고요. 5.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5.5장은 그래서 이제 fractionally differentiated feature를 어떻게 implement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가 expanding window고 두 번째가 fixed width window입니다. 각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expanding window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가 타임 t에 따라서 계속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픽스드 위스는 이제 절대적인 기준으로 윈도우 사이즈를 일단 처음에 결정을 하고요. 결정 한 번을 하고 나면은 그 윈도우 사이즈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픽스드 위스 이제 윈도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익스펜딩 윈도우가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데 살펴보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제 차분 공식, 5.4단원에 있었던 차분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차분한 결과 x 틸다 t는 이제 저희가 계산한 웨이트에다가 실제 갖고 있는 타임 시리즈를 곱한 형태가 되고요. 웨이트는 이제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x 틸다 t를 살펴보면은 이제 t 자체가 커질수록 사용하는 정보가 많아짐을 볼 수 있고요. 왜냐면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무한대니까 과거에 갖고 있는 정보 전부를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타임 시리즈의 맨 끝, 라지 t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k는 0부터 라지 t-1까지 전부를 사용하고요. 근데 맨 마지막 시점 라지 t에서 i번째 앞에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i개만큼 이제 데이터가 모자라기 때문에 웨이트가 0부터 t-i-1까지만 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식에서. 그래서 t가 커질수록 사용하는 정보가 많아지고요.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제 t가 작아질수록 사용하는 정보가 적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 사이즈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작은 초반은 버리는 이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수형으로 차분할 때도 예를 들어 1차 차분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고 이제 버리는 것과 이제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이제 그러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고 하면은 제 오른쪽에 있는 람다 L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데요. 전체 웨이트의 앱솔루트 썸 분의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길이가 짧아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분만큼 이제 나눠가지고 이것이 일정 스레스홀드 이상이 되어야만 이제 데이터를 차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는 과거 데이터를 이제 계속 전부 사용해가지고 차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익스펜딩 윈도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펜딩 윈도우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제 차분 개수라고 해야 되나요? 차분 개수 이제 t가 0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앞에 차분을 하지 않고 버리는 부분이 이제 길어지는데요. 그것은 이제 5.4에서 이제 봤던 그 수렴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t가 5.4에 있는 식인데요. t가 0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wk랑 wk-1의 이제 비율이 작아지게 죄송합니다. 이제 이게 두 개 비슷해지니까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W가 작아지는 속도가 이제 느려지게 됩니다. 이제 W가 작아지는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이제 앞에 존재하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부분에 이제 비율이 커지게 돼가지고 버려지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익스펜딩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드리프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런지 살펴보면은 웨이트가 앞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는데 D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경우에 이제 각각의 웨이트를 한 번씩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양수고 두 번째는 D는 0에서 1 사이의 양수니까 음수가 되고 세 번째는 D가 양수, D-1이 음수가 돼가지고 음수가 됩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은 양수, 음수 돼가지고 요 분수 부분만 보면은 양수가 되는데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음수가 되고요. 이와 같은 규칙이 계속 반복되면서 제일 첫 번째만 양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음수의 웨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다루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가격으로 양수의 값만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양수랑 이제 음수의 웨이트를 계속 곱해서 차분을 계속 해나가면은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음수를 계속 곱하게 됩니다. 더하게 됩니다. 음수를. 그래서 네거티브 드리프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 로스를 앞에 요 식의 이제 웨이트 로스인데요. 이 웨이트 로스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네거티브 드리프트가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예시를 보면은 이제 타우는 이제 로스를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스레시 홀드고요. 그리고 이제 D가 0.4일 때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약간 연하게 그려진 부분이 원래 타임 시리즈이고 앞에 있는 진한 부분이 차분한 결과인데요. 왼쪽은 이제 타우를 이제 스레시홀드를 줬기 때문에 앞에 일정 부분이 잘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비해서. 그리고 오른쪽은 차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분에 대한 이제 스레시홀드 웨이트 로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지금 왼쪽 오른쪽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이 스케일이 매우 다른데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비교인 것 같아서 다시 그려봤는데요. 데이터는 제 비트코인 1시간치 데이터를 제가 공유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렸고요. 그래서 이 파란 선이 차분한 결과, 주황색 선이 이제 원래 타임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타우를 보시면 타우는 이제 똑같이 왼쪽은 0.01을 줬고 오른쪽은 0으로 줬고요. 스레시홀드가 없는 걸로 줬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은 되게 이제 비슷함을 볼 수 있고 처음 저희가 로스로 줬던 부분만 0.01에 의해서 생긴 로스 부분만 왼쪽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 스레시홀드 이후로는 양쪽에 계산되는 값이 같기 때문에 그냥 웨이트에다가 현재까지의 타임 시리즈에 의한 값을 곱해서 전부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스레시홀드 이유는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우는 그냥 앞에 얼마나 안 쓸 것인가를 컨트롤하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제 D에 의한 변화는 어떻게 생기는가를 보면은 이제 왼쪽은 스레시홀드를 좀 더 0에 가깝게 0.4에 4를 줬고 오른쪽은 1에 가깝게 완전 차분에 가깝게 0.6에 줬는데요. 이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0을 기준으로 이제 1에 가깝게 준 것이 좀 더 0을 기준으로 해서 분포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타운은 똑같이 이제 0.01로 줬습니다. 그래서 익스펜딩 윈도우를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이제 D가 0에 가까워질수록 앞에 버리는 부분이 많고 버리는 부분 이후에는 타워가 어떻게 되든 같다. 그리고 네거티브 드리프트가 발생한다인데요. 그래서 저자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Fixed with Window Practice라는 이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Fixed with
윈도우 프랙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는 일정 시점을 고려한 데 반해서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이제 고려하는 방법이고요. 윈도우 사이즈는 어떻게 고려하냐면 이제 웨이트 자체는 이제 계산되는 방식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D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웨이트를 구해 놓고 그 웨이트가 타우보다 클 때까지만 이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웨이트가 있으면은 만약 웨이트 이제 D를 대입하면 전부 웨이트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타우랑 비교했더니 여기까지만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윈도우 사이즈가 4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윈도우 사이즈가 그렇게 고정되면은 이제 현재 위치가 타임 시리즈에 어디든 간에 같은 윈도우 사이즈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네거티브 드리프트가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커지면서 음수를 값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생긴다고 이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픽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네거티브 드리프트도 같이 없어질 거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비교한 그래프가 이제 왼쪽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익스펜딩 윈도우 방식이었고요. 오른쪽이 이제 픽스드 윈도우 방식으로 왼쪽은 이제 0을 향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서 오른쪽 픽스드는 약간 원 타임 시리즈의 형태랑 조금 유사하게 흘러가신 감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도 그려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 이제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값이 너무 큰 나머지 이제 별로 비교를 잘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황을 혹은 이제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 약간 항상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좀 요 뒤에 크게 증가하는 부분을 좀 잘라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면 약간 티가 나는데요. 이제 왼쪽이 익스펜딩이고 오른쪽이 픽스드인데 이제 익스펜딩이 그 차분된 결과가 맨 끝에 가서 요쯤에서 끝나니까 이것을 이제 좀 연장해서 보면은 이제 픽스드가 좀 더 이제 위로 올라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네거티브 드리프트 현상,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약간 해소되고 원 타임 시리즈의 모습과 약간 좀 더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픽스드 위스 윈도우 프랙티브였고요. 그래서 5.6이 Stationary with Maximum Memory Preservation인데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얘기가 스테이셔너리를 유지하면서 메모리도 유지하자. 그리고 그 방법이 이제 fractionally differentiate 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적절한 D를 찾으면은 스테이셔너리 D도 확보하면서 메모리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시로 든 게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ADF 스탯이라고 된 것이 얼마나 스테이셔너리한가를 체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위로 가야 좋은 것 같네요. 이 코릴레이션은 이제 원 타임 시리즈와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있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DF 스탯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이 이제 0.35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원 타임 시리즈와의 코릴레이션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1에 가깝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타임 시리즈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저자들이 이제 다른 많은 예시들을 가져와서 비교를 한 게 이제 그 뒤에 있는 많은 숫자들이 있는 표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D가 0.6 이하면은 스테이셔너리랑 메모리를 전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1은 오버 디퍼런시에이션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장이 마무리됩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이나 추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뭐지?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근데 ADF 스태치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어그멘티드 디키플로 테스트인데 그게 스테이셔너리 확인하는 그냥 테스트고요. 네네. 그래서 그 윗장에 그 잠깐 보여주시면 아니 바로 윗장 그거 보시면 바로 위요. 이거 바로 윗. 네. 예. 저 이게 빨간 선이 그 뭐죠? 컨버전스 라인인 거죠? 수렴선이 그거고 그거 밑보다 왼쪽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걸로 해서 그 네거티브 드리프트가 있는데 오른쪽은 그 내려가는 부분이 없어서 보면 네거티브 드리프트 현상이 왼쪽에 비해 해소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빨간 선은 제가 의비로 그린 거고요. 네네. 일단 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사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그려봤을 때 이쪽이 이제 네. 너무 도미넌트 해가지고 드리프트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잘 몰라서 이제 잘라서 그린 거였고요. 약간 그렇게 해소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웨이트 이 앞에 잘린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네. 어떤 타우를 얼마만큼 주냐에 따라 이제 윈도우 사이즈 잘리는 부분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때 타우를 0.0001로 줬었습니다. 책에서 이제 2의 마이너스 5승을 사용했길래 저도 그렇게 줬는데요. 이때 거기까지 가다 보면은 2의 마이너스 5승보다 작은 웨이트들은 이제 사실상 영향력이 되게 적은 거잖아요. 그거의 값이 그거랑 이제 곱해졌을 때 더해진다고 해도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거의 0에 비슷한 가까운 값을 그냥 계속 더하는 거죠. 무의미하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차이가 그냥 약 이 정도일 뿐이다. 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더 키우면은 약간 많이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지금 돌리신 것도 그 마지막 그래프에 된 것처럼 뭐 저렇게 다 찍어보진 않아도 그냥 스테이셔너리 체크해 보셨어요? 이거는 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고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그 값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네. 스케일이 달라져가지고 뭐 강하게 하면 거의 0에 가까운데 조금 하면 뭐 이 편차가 심해서 이걸 최적점을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대로 어그멘테이션 그거 해가지고 저 밑에 그래프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라 그럴까 과연 이게 이 원본 타임 시리즈를 잘 요약한 잘 표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했어요. 해본 바로는 좋긴 한데 그냥 스테이셔너리 차분으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데 네. 트렌드가 제대로 반영이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둘 다 못 잡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메모리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우리가 스테이셔너리를 유지하면서 메모리를 확보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네. 이거 그 포인트 잡기가 그게 여기는 뭐 이렇게 예쁘게 그림 나왔지만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검색을 사실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네네. 좀 비판하는 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스테이셔너리랑 메모리는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인, 뭐라고 하죠? 그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는 네. 관계인 게 아니라 네. 독립적인 거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진짜 그런 게 맞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게 맞냐라는 뭐 질문한 글도 뭐 봤었는데요. 네. 사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해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론을 못 내려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답, 그냥 의견을 드리는. 그 시뮬레이션 해봤으니까 그 희건님의 느낌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아, 느낌요? 저도 이거는 네,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느낌은 네. 차분이랑 크게 일단 다르지 않아 보였고요. 그냥 하는 네. 거랑. 네네. 네. 어쨌든 차분도 있습니다. 이게 머신러닝에 만약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면, 집어넣어서 무언가를 한다면은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뭔가 눈으로만 봤을 때 크게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내고요. 발표해 주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저거 스테이셔너리 그 테스트